표현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국립현충원에서 국민의힘 탈당 그 선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상욱 이젠 무소속 의원이죠. 참민주보수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참민주보수.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하고 있는 분이 과거에 민주보수를 쓰신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현주 최고위원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뭔가 제 느낌은 민주당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들었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이재명 후보도 만나고 이준석 후보도 만나고 굳이 뭐 이렇게 두 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마치 간을 보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그 대목이 약간 오게 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김상욱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탈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혹시 모르니까는 예.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스탠스였는데 예. 한동훈 후보가 안 된 것을 넘어서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쌍권 특히 권영세 말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나가라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이 막 무시를 하고 그랬죠. 네. 네, 자주 그랬고. 대놓고 당신은 당하고 생각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는 그러면 나가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나가야 되는 건데 네. 그럼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세력에 또 몸을 담고 같이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인 고민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이 있겠죠. 이분의 지역구는 어쨌든 간에 포항이지 않습니까? 울산. 울산이죠. 울산. 울산.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음. 동네를 잘 네, 몰라가지고. 울산. 남군거 그렇죠. 울산 남구죠. 예. 네, 수원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네. 울산인데 예. 울산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어쨌든 정치인이 나는 이번까지만 정치인하고 앞으로 인생 뭐 정치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예. 지역구 고민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은 어느 당으로 이후에 정치를 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예. 이걸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어쨌든 자기는 보수적인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어디냐 이런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민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대안이랄까 예, 예. 이런 거를 민주당이 나름대로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까지도 얼마든지 받아 안을 수 있다, 예. 포용할 수 있다. 이걸 또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고 아주 좋은 기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긴 갈 것 같죠. 그 대안이 제시가 되고 충분한 대화가 되면은 예. 각오도 남는 거죠 이 부분은. 네. 네. 대안이 제시된다라는 전제하에 또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높게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현실 정치에서 당을 바꾼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특히나 이제 지역구가 울산인데 그 결정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전혀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예. 근데 다만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서 정말 민주진영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예. 평가는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예. 갑자기 그 뭐 탄핵 이후부터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주 큰 뭐 꽃가마 태우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이다면 예. 민주당 안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는데 예. 그런 속에서 자기의 정말 진심 어린 것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관종에 의해서 한 것인지는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좀 지켜봐주면서 예. 이 젊은 정치인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너무 격하게 환영할 일도 너무 폄훼할 일도 아니다. 예. 무심히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뭐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셨네요. 김상욱 의원의 탈당이라는 게 참 여러분들에게는 또 화제거리이기도 한가 봅니다. 울산에는 또 전은수 전 최고위원 또 그 지역위원장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민주당에도 인재가 있는데
김상욱 의원에 대한 평가를 또 달리 해주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은 뭐 두 분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정당에는 사람이 늘 필요하죠. 그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 당의 색깔과 100% 일치한 사람만 있느냐 또 그게 또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선거 전략상 필요했기 때문에 영입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본인 입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외연 확장 측면에서도 만약에 영입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게 선거 전략상 나쁠 것은 없을진데 그 이후를 이제 생각하시는 당원분들이 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실제 뭐 과거에 했던 이 김상우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끌어와서 과연 민주당과 맞는 사람이냐라는 그런 평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평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네네네네. 거고 만약에 이념적으로 민주당하고도 안 맞고 이런 네네. 것들이 명백하면 그걸 뭐 수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 수용할 네. 수는 없는 건데 전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해결된다는 게 전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하고 포용한다는 게 반드시 뭐 어떤 지역구를 뭐 보장해 준다거나 예.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서의 어떤 중도 지향 이게 지금 매우 분명하게 이걸 세팅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요 선거 전략에 딱 맞는 기회를 지금 포착한 거다. 예. 요즘은 분명한 것이고 예. 지역구를 보장해 준다라거나 이런 게 아닌 어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생물이다.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선거라는 거는 선거의 차원이라는 건 다양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건데 예. 상당히 큰 건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줄 수 있는 역할도 많아지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듯이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기회를 여러 가지로 한번 줘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꼭 자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그 전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검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예. 그것이 해결된다는 전제가 있다라면은 그런 부분까지 유연하게 판단해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점은 온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네, 당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념 성향이 분명히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시대 정신은 국민주권 시대를 인정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느냐 예. 이런 소양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겠죠. 예, 예. 국민에게 주어지는 이 주권을 누군가가 뺏으려고 하는 게 검찰과 법원 그리고 윤석열 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들과 완벽하게 다른 국민주권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어떤 분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상황이다. 뭐 그냥 서로 이용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무소속으로라도 뭐 일단 뭐라도 좀 보여줘봐 이런 평가도 하시고 예,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중요하다. 블랙님 댓글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중요한 질문 드려야 되는데 그걸 놓쳤네요. 요즘에 뭐 사실 법원 내에 부글부글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법원을 보고 뭐 물론 이제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사법 개혁에 대한 관점 그리고 사법부를 보는 관점 또 그 관련된 목소리를 들어볼 만한 분이 바로 조국 전 대표인데 네. 최근에 면회를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다녀왔습니다. 오늘 다녀오셨어요? 예. 혹시 뭐 안부도 좀 서로 묻고 최근에 이제 현안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셨을 텐데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일단 조원 아들이죠. 예. 아들에 대한 기소를 5년째 네. 검찰이 들고 이거를 계속 저울질했죠. 예. 늘 쓰는 방식입니다, 검찰이. 네.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선봉대 그 지금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출정식에 이제 변호사가 나오셔서 해대도 너무한다. 몇 년째 결론도 안 내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들고 있는 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정확히 보여주고 예.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오늘 이제 기소 유예 조치를 했죠. 예. 근데 그걸 좀 알려드렸고 그래서 뭐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그러니까 기일 변경, 기일 네.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셨고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된다. 예. 예.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예. 건강이나 뭐 표정은
굉장히 밝게. 뭐 지난번보다 훨씬 좋으시고 예. 일단 사람이 그 무리를 안 하면 예. 붓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무리하면 막 몸도 붓고 얼굴도 네, 붓고 그래서 하는데. 좀 슬림해져서 예. 뭐 바지 한 놓금 예. 정도가 더 작아졌다고 해서 아 예. 더 빠지면 안 되십니다.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예. 여기서 많이 먹기는 좀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예. 오늘 조국 전 대표의 면회를 다녀온 윤재관 대변인님의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굉장히 이번 오늘도 그렇고요. 뭐 내일 당장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 특히 대선에서 뭐 30일은 300일과 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일이면은 제가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데 D-25인가요? 그죠? 25? 예, 25. 그러면 250일입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고요. 자, 김문수 캠프 관계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심지어 2,500분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김문수의 제갈량 김재원 74%. 역시 투표도 1등이네요. 자, 어둠의 비서실장 차명진 12%. 자, 그 밑에는 고만고만합니다. 드라마틱한 엑시트 김행, 부정선거의 대명사 민경욱 이렇게 7% 6%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순서였고요.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늦은 밤 고생해 주셨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